국보법과 한미동맹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렸었는데, 목차에 제가 보면은, 좀 많이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일단은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아이들이 너무 거미줄처럼 미국의 국익을 한반도에서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아주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이 부분에. 그래서 일단은 목차에다가 좀 간략간략하게 좀 핵심만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목차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1번에 이제 언론 국보법과 친밀한 큰 틀에 갇힌 기이한 공동체, 우리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진보 보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말이죠, 사회과학적 분석과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을 보면은 북에 대해서는 방구만 껴도 아마도 남에 대해서 방구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 듯. 이런 식으로 꼭 뒤에 보면 말이죠. 국보법에 피해가는 그런 이제 문투로 해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보니까. 매일, 오늘 매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정말 너무 정말 혐오스럽죠. 사실은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북, 친북관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종북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른바 진보 세력에서 나왔잖아요. 진보 정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참 가슴 아파요. 이런 부분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토일 운동 걸 보면은, 60, 70년대 아주 비슷해요. 물론 국보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 각계 약진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호 연락, 내지는 연대, 내지는 교류 협력에서 우리의 힘을 강화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그런 운동은 절대 안 합니다. 과거에 60, 70년 그렇게 하면 다 일망타진됐거든.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이 상황인데도 우리 운동 진영의 사고는 60, 70년대에 갇혀 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갈고 닦고. 윤석열이 해외 막 자주 나가잖아요. 뭔가 지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계속 내 머리 굴리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보수는 말이지 보면은 다 알아. 국보법의 문제, 한미 관계의 문제 다 아는데 이 자들은 자기들 이로운 것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침묵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진보의 언론이라든지 이쪽의 정당들은 한 발든지 항시 보면. 그러니까 이 발설을 할 때 어쩌면은 이 선공의 효과가 있잖아요. 먼저 닥치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사전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참견을 안 했기 때문에 한참 들여다보고 또 하기 때문에 보고주보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말이죠. 지금 추세라면 참 천지개벽이 아니면 좀 어렵다. 진보 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좀 실망스럽고. 3번 보면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존재로 언급한 것은 전무해요. 언론이나 학계에 나가네. 그렇죠? 통일은 다 멸공통일 그것만 하는 걸로 해서, 물론 이제 국보법이 그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국보법도 이제 사건들이 막 계속되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서 이제 저촉됐기 때문에 판결도 보면은 학문적인 시각 관점에서의 북에 대한 접근 연구는 국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거 많이 판결이 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왜 그러냐? 사실 그것은 밥그릇 때문에. 그러면 국보법에는 안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미래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점은 긍정적이고 이런 점은 한민족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보탬이 될 거라고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뭐 기존 학계에서 완전히 이제 도태, 배제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밥그릇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잡고 한 데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아쉬운 게 보면은 거기도 관변 학자가 있잖아요. 어? 좀 문재인 누구죠? 어? 문재인 교수. 나 문재인 교수 욕 많이 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진보연 저하고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말 대북 정책의 말이죠. 전도사 내지는 저 홍보사 어떤 학문적인 그 틀을 갖춘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고 또 많이 누렸잖아요. 근데 한미 관계 실상에 대해서 말이죠. 실자도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어디 가서 요즘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머리들이 좋아. 지금 얘기하면 뭐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제가 관변 학자가 아니고 순수한 학자라고 열받아서 했다 그런다면, 지금은 열받은 게 아마 고혈압에 혈관 터질 일인데, 침묵 온다는 내가 보기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건.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진보 세력이 이렇게 비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한 미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단체들이 광화문에 가서 이러잖아요. 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러면 주한 미군 미 대사관이라는 것은 미국 행정경한테 최말단이에요. 말단. 응? 걔들은 가서 얘기해봐야 본국에 보고도 안 해. 보고 한 장 올라갔죠. 그러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는 조약이에요. 조약. 그 조약은 말이죠. 근데 좀 삼으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아주 더럽다 하더라도 딱 6조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로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6조 보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뭐 개폐할 수도 없고 추정할 수도 없지만 일단은 한 당사국이 폐기를 선언하면 1년 뒤에 폐기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딱 감고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6조 이걸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통령한테 그 권한이 있다 그래요. 조약 폐기권은. 그리고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비준 등이 이제 문의가 될지 모르는데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언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눈 번쩍 눈 크게 뜨고 막 순진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초래같이 여긴다 그러면 그때 한번 미친 척하고 6조 발동해야지. 그러면 자 폐기한다고 그래서 말이죠. 1년 뒤에 이제 폐기되니까 자 그럼 또 할 말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미 관계를 완전히 백지화하자는 게 아니고 정상화하자는 걸로 해서 그러면 필리핀이라든가 미국의 그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미일 관계 등을 참조해가지고 한국이 주권 국가의 위상을 보장받는 식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개정하자 이러면 돼요. 그죠? 문정인도 그렇게 문정인 교수 얘기를 해야지. 나 이런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게만 누리고 다니고 그렇게 폼 잡고 다녔으면 지금 윤석열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좀 이 두뇌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전쟁이 뭔지를 몰라.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좀 연구도 좀 하고 이제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이승만이를 한 90% 닮았습니다. 이승만이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겁쟁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이제 미 군정 때 와가지고 어쩌저쩌 미군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 번도 남북 지도자 간의 대화해보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북진 통일 멸공 통일만 있어. 근데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말이죠. 한국군이 58구만, 한 60만 됐어요. 요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때 미군이 막 집중적으로 원조해가지고 자가 무장화했으니까. 근데 이승만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정전협정 맺으면 중국과 북한군에서 남한은 괴멸됩니다. 맨날 그 소리 하면서 정전협정을 반대한 거예요. 60만이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하는 걸 봤을 때, 그러죠? 어차피 남북 간의 전쟁이고, 그 생각 때문에, 자, 이거 좀, 같이 배제하고, 일단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력만 보좌했을 때는 60만이면 대군이거든.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괴멸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이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되냐. 이승만을 제거하는 쿠데타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그 이승만이는 방공포로 석방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전협정이 이제 서명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조건을 걸어서 그 이른바 정전협정에 찬성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근데 이승만이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군이 한반도 사태 시 자동 개입하는 걸로 밀어붙였는데, 미국은 이때 선거했으면 미국도 주권 국가라서 외국에 파병할 때는 자국의 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간 무시하고 요구한 이승만을 보면은 거의 바보 천재예요. 이건 천치. 어?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자냐 그 자가. 어? 근데도 미국의 법 체제에 대해서 전 고려를 안 하고 미국인들한테 한반도 전쟁 나면 미군의 자동 개입. 어? 청계, 연계 철선인가 철선 연계 얘기잖아요. 그걸 요구하도 않는데 미국이 그건 안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에 미군의 한반도 그 군사력 배치를 권리로 한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하고 좀 비슷해. 그렇죠? 권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권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면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문 언어로 보면은 미국이 어콰이하고 한국은 어셉트 한다. 어셉트. 이게 외교 용어를 보니까 조건 없이 요구하는 거고 조건 없이 수락하는 것이 두 단어더라고. 이것도 문정인 교수 같으면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은 외국 경기 잘 모릅니다. 하도 남들이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한 10여 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된 것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여러 번 썼는데도 아무도 이의 제기 않는 거 보니까 이건 그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게 더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승만이가 미국의 바짓가랭이 잡아가지고 어쨌든 당신들 없으면 죽는다. 어? 그래서 이승만이가 보면은 그 걱정이라는 것은 6.25 전쟁이 났을 때 서울 사수를 공약해 놓고 도망가잖아요. 수원으로. 그때 한강다리를 폭파하는데, 그때 보면은 피난민이 건너가는데 폭파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때 보면은 대마도에다가 망명정보를 수립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이승만이가 우리 이른바 사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양면 학살을 막 지시를 막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보면 그 배우에는 그 증오도 있지만 그 공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가깝다면 막 극형에 처하거든.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어린애까지도 분간치 말라 지시를 해요. 육성으로. 거의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뭔가 그것은 정상적인 아닌 상태. 그러니까 어떤 무한 공포, 시달린 정치인 하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는데, 윤석열 씨는 꼭 그런 부분에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폐허세대 세계니까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40배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과는 몇 배 됩니까? 수백 배 돼요. 미국과는 1000배 돼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저 3자 회의 해가지고 이제 표면상으로 북한을 걸었는데, 자, 한미일 국력 군사를 합치면요, 북한의 핵무기까지 포함시켰을 때 1,100분의 1입니다. 1,100분의 1.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세계 핵전략 차원에서 북한에 대처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명해서 미국 대통령의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참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죠? 한국의 대통령이 제대로 된 놈들 같으면 문제 삼아야죠. 야, 남북한에는 전쟁 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특히 이제 미군의 대북 502라든지 501로 보면은 70개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웬만한 중소도시는 싹 없어지거든요. 북한 주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에 의해서 유사시 핵무기를 발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에 장치를 해놨어, 지금. 김정은은 자기가 죽어도 핵무기를 우리 북방부는 써야 된다. 그럼 나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죠? 아까 우리 한미가 북한 핵무기 사용 시에는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 그러는데, 북한 붕괴는 즉 남한의 붕괴가 시차만 있을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 있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 같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 진보당 얘기를 해야지. 그죠? 다 심상정 의원 이런 사람 뭐는지 모르겠어. 나 이번에도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해서 말이죠. 국회 초원 같이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국회의원은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왜 되려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진보 하면은 심상정, 옛날에 자살한 분하고 같이 쌍둥이 안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그러니까 거의 크레이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자, 한미 동맹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보이는 이 불평등의 문제점인데, 한미 상호방위 4조예요. 이번에 아까 그 영토 주권을 완벽히 내준 것으로서 사실 미국이 세계 전략 차원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마구 지입시키는 것도 한미 상호방위 4조에서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요, 사사건건 다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불편해. 근데 무사 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양반이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얘기를 해야지. 자, 전략 자산이 매일 지금 부산항에도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할 뻔했고, 또 거기에 준하는 항공모함이 동해상에도 떴는데, 사실은 이렇게 무상으로 올 수 있는 거에 이 고마운 한미 상호방 4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6조에 보면 이 폐결하면 우리가 선언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한 핵을 다룬다면, 남한에서 미국에 대해서 야, 6조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점은 좀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요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나 이재명 씨도 그 얘기 해야 된다고 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 대선 앞에 양키고 하면 아무튼 저 사람들은 최말단 기관이에요, 말단 기관. 그리고 이제 다 여기봅시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이것도 이제 보면은 미국 아이들이 짱구입니까? 걔들 군대는 다 군 통수권자가 미 대통령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미국 체제 가지고 우리 군 통수권자는 미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군이 이제 해외로 파견된다고 죽고 다치면 그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수권자의 권한에 막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몇 년 전에 탈레반이 수도를 제외하고 다 점령했을 때 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하잖아요. 저 나토 군들이 다 있는데 물어봐도 상의도 안 해. 미군 먼저 빼는 해가지고
그냥 결정해가지고 공포해버렸는데, 이렇게 그 작전 통제권은 주한미군도 미군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도 선질 안 해요. 이 정권 어느 X도 얘기를 안 해.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그때 보면은 무슨 뭐 심사를 계속 하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써놨습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에요. 한국군이 말이죠, 주한미군이 각각 대통령의 그 통수권자의 지휘 통수를 책임지를 받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여차하면 철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은 카터 때 그랬고 트럼프 때 검토한 거예요. 그러죠? 그 사전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도 즉시 우리가 또 가져온다고 그냥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정전협정 반대한다고 그랬을 때 이승만이를 미국이 말이죠, 쿠데타로 해서 제거를 하고 했더니 뭐냐면, 이승만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북진해 그러면 한국군이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미일 3국 회담에서 합의사항이 있잖아요. 자, 한미일 3국 어느 한국에서 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는 사전에 협의하자. 이 부분은 말이죠, 사실 윤석열 보고 한 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후 때 대북 선제타격을 발휘했습니다. 10배, 1000배로 보고해라. 그때 미 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냈어요. 윤 후보자와 윤 당선자의 발언은 미국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감이다. 그 뒤로 윤석열 절대로 선제타격 얘기 못해요. 왜? 선제타격권은 지금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거든. 지금 현재.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친 척하고, 야 한국군은 앞으로 내 말 들어 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미군들이 지금 갖고 윤석열 오니까 아주 안 내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대만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의 사태가 벌어지면은 주한미군이 즉시 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인 한국 기지를 우리는 폭격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반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오산, 그 다음에 평택, 군산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수백 개씩을 배치해놓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여기서 쏘는 거예요. 여기 발진 기지를 쐈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 못 오잖아요. 그러죠? 제일 가까운 게 있는데.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라.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선제 타격 논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은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 협의한 적이 없어. 근데 미국 국내법에 보면은 한국 대통령과 사전에 대북 선제 타격권에 협의한다는 건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그 생사 여탈권은 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했습니다만, 미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은 미 헌법 제2조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제2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그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미 헌법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걸 그 미국의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면, 자, 미국은 이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방정부, 지방정부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의견 충돌이 나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일의 경우를 다 상상하면서 대책을 강구한 결과, 결론은 뭐냐? 모두가 무장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충돌할 시에 총을 들고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미
수정헌법 2조의 기본 정신이라서 미국의 총기 사고가 아무리 나도 총기 소유 금지 조치를 못 내리는 이유가 개헌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연합 유출해가지고 미 대통령이 해외 선제 타격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미국이.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미의회와 대통령 간에 가끔 논란이 있어요. 자, 미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을 미 의회가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번번이 그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거부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미국 대통령. 야, 미국에 지금 미국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데 쏘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다 온다. 의회 통보, 만약에 의회 내가 통보해가지고 의회 소집해서 너네 오면 하루 걸리지, 우리 다 죽어. 그 대통령이 일단 선제 타격권을 갖는 것은 21세기, 20세기 전쟁 개념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있고, 그냥 그 갖고 있는 한은 한반도는 계속적으로 미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을 왜 그럴까 하려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완전히 52개 주 정부와 흡사하거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이 이제 미국 헌법에서 보장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 그 미국의 전략 3대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아마 그 경비도 제공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 그 전략사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뭐 어떻게 보였으면 그 혈세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자 윤석열이는 북에 대해서 지금 입만 열면 일단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북에 대해서 일망타진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의해서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그 멸공통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저희들은 동포의 나라가 되니까 전에는 남조선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 부르는 이라고 저는 그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남에 대해서 그냥 다시 정념이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 뒤로 벌어졌습니다만 윤석열이는 완전히 이승만이를 그대로 닮은 거거든. 이승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남북 정상 대화를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대화를 해서 없어요.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보법을 48년도에 만들어 그 장관 다 죽이잖아요. 빨갱이처럼 보이기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에다 정신병자다 천하의 겁쟁인데 윤모 씨도 이 대통령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윤 대통령 유엔사에 대해 한마디 하더구만. 아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 기지를 봤을 때는 믿을만하다.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전 대표였던 누구죠? 독일 유학 갔다 온 양반? 누구? 아, 이래 말고. 요즘 선거 자금 뿌린 거 가지고 수사받은 사람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외교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한 말 중에, 유엔사는, 뭐라 했더라? 그것은 족보 없는 허수아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랬어요. 그 부분에. 그러면서 유엔사를 이제 무시하는데. 근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 유엔사가 지금 평택에는 그 미군 기지 내에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인원 100명 돼요, 100명. 근데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이 후방기가 어떻게 보면 메가더가 한국전쟁 나서 한국의 이제 이른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유엔 깃발을 달아가지고 이제 병력을 진주시킬 때 바로 그 7개의 기지를 이제 이른바 모항으로 삼아가지고 이른바 유엔군 참전군을 집결시켜가지고 이제 평창까지 해서 이제 한반도로 가시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그때가 이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기 전이었는데 미국과 우리와 똑같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똑같은 즉 미군의 7개 유엔사 기지의 주둔을 권리로 표현한 한미일 상호 방어 조약을 별도로 맺고 있고 그 외 별도로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87개 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에 대해서는 미일 상호 방어 조약에 의해서 일단 그쪽 규제를 받아요. 일본 놈들은 또 2개가 있어. 그래서 유엔사 후방 기지는 바로 미국 애들이 한국에서 누리는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미국의 주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걸 사용했느냐? 지금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중간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할 때 독일이나 영국, 호주 군함이 오는데 걔들의 기항지로 쓰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윤석열 씨가 또 그걸 잘 파악했던 막 해가지고 믿을만 하다고. 그러니까 손석열 너 들어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송 대표, 지금 송 전 대표. 그때도 참 말할 때 너무나 정말 저도 기가 막혀가지고 외통위원장 생각해말이에요. 집권여당 외통위원장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물론 아무 거시기도 그 사무실에 자료까지 보냈어 사실은.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나 미국인들이 얼마나 속으로 웃겠어요. 아니면 한국에 말이지 집권 여당에 국회에 말이지 상임위의 수장인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본의 말이죠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엔사에서 매년 한국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그쪽에 견학 방문을 매년 실시를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근데 그것도 말이죠 의원들한테 물어봤으면 할 텐데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겠어요? 윤석열이 좋아라고만 후방기지 믿으면서 후방기지 보니까 이걸 한반도 전쟁 나면 즉시 미국은 말이죠 그 기지를 발동해가지고 유엔 1950년도에 18개국인가 걔들 하고는 계속 미국은 말이죠 지금 그쪽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제2의 전쟁 났을 때 당신들 1950년대처럼 협조할 거지 다른 데 조지면 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죠 그쪽에 부사령관 해가지고 다 앉혀놨습니다. 그쪽 유엔사 후방 기지에.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이번에 이제 한미일 삼국 정상이 이제 보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미일 삼각구도 이제 동맹 체제에 이제 첫걸음을 뗐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유엔사 후방 기지가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의 핵심 구도로 완강하게 지금 70여 년간 버텨왔던 거예요. 미국인들이 한일 관계가 계속 과거사 문제로 삐그덕거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한일 간에 말이죠. 군사 정보 교류 그분을 삐그덕거리는 데에서 방치해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번 걔들이 한반도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베트남에서도 겪고 했기 때문에 참 물색도 없이 하는데 특히 한반도에서는 만약에 한반도를 뺏길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누는 비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드 기지는 1300m 반경까지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미사일 기지, 이 러시아의 말이죠, 이 극동 분의 기지에 대해서 다 지금 사전 탐색을 하면서 호조권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 절대로 주한미군의 위치에 변화가 생겨서 안 된다라는 걸 해가지고 한국은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대북 조치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정인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나 같은 사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 새끼는 뭐 언론인 한 놈인데 무슨 뭐 한미왕을 껍질대고 그래. 에? 뭐 한마디로 이것은 옆을 새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운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진보정당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심상정 같은 사람은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 공개 질의서 보내는 거 그러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보내야 돼. 그리고 송영길 씨한테는 보내야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시고 이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그러죠? 동일한 문건에 대해서 전쟁 나고 지금 말이죠. 한미 관계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격상되는 것이 한반도의 이해관계 때문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이냐 답변하시라고 동일한 문항을 다 보내는 거예요. 언론사 다 보내고.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운동을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보는 거잖아. 오프라인도 중요하죠. 그러나 온라인을 활용했을 때 비용과 이른바 소득의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가 여기 지금 4번을 써놓고 보면 한국 정부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 시 유엔사 사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해놨어요. 자세히 써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엔사가 이제 그거 다 챙기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유엔사의 위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정전 협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한반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유엔사가 나선다. 즉 북한은 지금 북한 영토에 대해서 한국군이 헌법으로는 남한의 영토라 합니다만은 국제법적으로 유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유엔군이 밀고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이제 거기서는 군정을 실시한다는 거거든. 군정을. 그렇게 되면은 유엔사가 군정을 실시하는 걸 한다. 그래서 지금 미군들이 우려하는 것을 보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때는 중국군이 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간 고속버스 타고 달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말이냐면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의 거리가 한 1,400km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미연합군이 올라갈 경우에는 중국은 1,400km에 대해서 이제 무장화를 해야 돼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철조망 하나 있잖아요. 그죠? 북한, 중국 간에는. 근데 이제 이 박찬종 국회의원이 연합뉴스와 어저께 이제 이른바 대담을 할 때 얘기를 했더구만.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군 28만 명이 자기 땅처럼 북한군에 진입할 것이다. 왜? 28만 명이 지금 북중 접경지대에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그 사람은 얘기했겠지만 다 알고, 그러니까 진보에서 이 허연 사람이 없어. 야, 박찬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반도 사람 다 꿰고 앉는 거예요. 한반도 지금 전쟁 위기가 높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지? 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말이죠. 오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대맞춤 느린 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은 작은 미국과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총을 겨누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북한 이북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친중 정권을 세우든지 어찌든지 간에 점령 정책을 거기서 시행하겠다. 미국은 유엔사를 시켜서 그걸 하겠다. 한미연합과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해요. 미국이 볼 때.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면 한국, 미국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말이죠. 북수복 지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걸 피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는. 그래서 저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 자기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물샐 틈 없이 뭐 여기 보면은 정말 거미줄처럼 이제 이를 쳐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 통일운동에 정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국보법이라든지 뭐 우리 아무 그 절적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디어 오늘 지금 제가 오늘 37번째 오늘 연재를 했는데, 뭐 40몇 번으로 끝내가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문구에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미국이 온갖 조치, 뭐 조약, 그 다음에 그 협정, MOU, 무슨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말이죠. 한미 간의 어떤 이런 합의를 해놓고 그것을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그냥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그리고 언론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이크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언론이. 난 특히 한겨레, 저쪽에 뉴스타파, 경향신문,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 좀 집중적으로 거시기 하세요. 그 시민 기자 업무잖아요. 난 그래서 그 오연호 이 사람이 왜 그걸 안 받겠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제 이름을 치면요, 제가 오마이뉴스 은행한 기사를 수도 없이 넣습니다. 옛날에는. 시민 기자 2,000원 주잖아요. 그러죠? 한 건에 2,000원 줘. 그래가지고 하여간 몇십만 원 받아먹었으니까 엄청 쓰고. 근데 남북 관계 기사를 수년 전부터 전량 불가로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오연호의 거시기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오연호 이전 옛날에 말 지어오고 있을 때 거시 같이 오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이 지적을 해야. 그러니까 아군을 만들어야 돼요. 아군을 견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나팔수로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타파, 등등 더 좋습니다만은 등등에 대해서 공개장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한테도 보내요.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보내고. 2018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북 연락선거가 폭파가 됐는데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밝혀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당신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국부 잡아가겠습니까? 난 그런 것은 공개 질의서로 해가지고 저쪽 좀 차비가 돼서 문제긴 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과에 갖다가 딱 전달해야 된다고 봐요. 기자들 데리고 가서 조금. 그래서 이른바 진보 세력을 추동해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분들이 과거의 타성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단은 일어나도록 합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치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다 보내는 거예요. 여당도 전쟁 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쓰세요. 전쟁 나면 다 죽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좀 공론의 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동일한 문건으로 해서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시한을 정해서 계속 시한을 정한 걸로 계속 보내는 거. 그러니까 답변 오면 그럼 써주고 어디 안 왔다고 써주고 또 보내. 그러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미국한테도 보내고. 미국도 말이죠. 요즘은 챗 GPT하고 무슨 대리인가? AI 보면은 번역 AI 나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글 집어넣으면요 200장או 10장짜리는 한 10초도 안 걸립니다. 영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정보나 대사관에 영문 보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대인이나 근데 넣어보세요. 10초도 안 걸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챗GPT도 거기 치면 말이죠.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동북아에도 뭐 국한된 거, 뭐 챗GPT 등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입력된 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입력될 만큼 나. 근데 잘 뭐 대만에 이렇게 조금 상당히 그 세계 주요 관심사가 된 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그 때문에 쉽게 온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챗GPT라든지 데일 그런 걸 이용하시면 일당 천으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당 천으로. 언론 쪽 맞고, 정당 맞고, 학계 맞고, 그죠? 응? 그래서 해가지고, 전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오연호 가서 좀 조지세요. 시민 기자석 해놓고 말이죠. 어? 왜 그걸 기사를 일부러 안 보냈느냐. 물론 제기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고아무역 것은 이렇게 차단했는데, 다른 데는 나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너희들은 그 내부에 무슨 기준이 있느냐. 시민 기자, 언론이라 해가지고 모두 오픈을 됐는데, 고아무역 거는 왜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수년째, 다 나오니까 생나무 나오지 그러죠? 안 나오면 생나무로 표시되는 거예요? 왜 생나무가 이렇게 많냐, 이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통일운동 하시면서, 우리를 전쟁 위기에서 걱정하는. 그러니까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6.15 남측이 등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아요. 여러분, 6.15 남측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요, 사실은. 근데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충복 이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세미나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안 해요. 그리고 그쪽에 이사급들, 그 중진들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60, 70년대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이른바 통일운동이라는 좁은 영역, 우리한테 익숙함, 그것만 연례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위상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통일운동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되면서, 물론 뭐 그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저쪽 공개하면 혼이 나겠는데, 이 말도 사실은 저쪽에서 나한테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개적으로 내가 그 토론을 용의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그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건도 채택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 말씀은 다 드렸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